네, 아까 그 렌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어서 조명 관련돼서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비전이라고 하기보다 카메라라고 봐도 똑같은데 어차피 빛의 예술이에요, 영상은. 빛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품질의 영상, 사진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게 빛을 어떻게 조절 이용하느냐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비전 쪽을 정말 영상 쪽을 잘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비전 영상 처리를 개발자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설계자 하시는 분들도. 그래야 기구 설계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설계한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좀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비전 따로 다 놀게 되면 사실 좀 항상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뭐 파장 때도 공부도 하셔야 되고 조명 기술을 좀 더 익히시면 제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오실 때 IR 때니까 정말 검사가 잘 되더라. 눈에 너무 잘 띄더라. 어쩔 때는 뭐 그 NIR 쪽, IR이나 뭐 NIR 쪽에 그렇게 쓰시지만 UV 쪽은 거의 안 쓰긴 하지만 뭐 경화기라든가 그쪽에서 쓸 뿐이지 UV 쓸 거냐 아니면 블루 쪽 파장대 아니 어느 쪽 쓸 거냐 다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컬러 검사할 때 어차피 전파장을 위해서 다 화이트 조명을 많이 쓰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조명대에 어떤 파장대를 써야 유리하겠다 그런 거를 결정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설계나 비전 쪽에 더 뛰어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빛에 세 가지 관문이 있어요. 조리개, 셔터, 감도. 요 세 개 잘 맞추시면요. 최고의 사진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감도에 따라서 어두운 데서 노이즈가 좀 덜 하면서 감도를 조절하는 거. 그 감도가 안 되면 이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거 여러 가지. 조리개감 열어서 광량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도저도 안 되면 열심히 밝게 만들어 줘야 되죠. 후레쉬 터트리고 뭐 그렇죠? 다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이론이긴 한데 참 많이 보던 그림이시긴 할 거예요. 파장대.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대를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400에서 뭐 700 나노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준 거고 저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됐지만 가장 적나라하게 표시를 해주고는 있어요. 이 파장대가 점점 어떻게 되는지 길어지느냐 단파냐 장파냐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감마선하고 아주 라디오 웨이브 이렇게 다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사실. 그리고 엑스레이는 여기까지 활용하죠. IR까지. 이 대역을 저희가 비전 검사 정도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하는 게 저희가 빨간색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이 빛이 빨간색 광을 이렇게 흡수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그 색깔을 그냥 파장대를 그 파장대를 흡수하거나 반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으로 잘 알면 저희가 검사할 때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컬러 검사할 때 필터 쓰는 활용인데요. 빨간색 검사할 때 빨간색만 보이게끔 분류를 시킨다든가 만약에 노란색이면 노란색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필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칼라 카메라를 쓴 다음에 칼라 프로세싱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추출하는 경우도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이 강의 자료를 만들다가 원론적인 자료가 참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뭐 간상 원추, 예, 예. 방금 전에 지나간 건데 네, 그 카메라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카메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그 BRPG 예. 그 B 해가지고 그렇게 네 베이어 개의 컬러. 센서를 하나를 배려가 해가지고 조합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기존 카메라도 두 개랑 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은 그 센서마다 그 영역이 이렇게 그 빛을 감지하는 영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블루 쪽에서는 그 400 쪽에 가깝게 그렇게 검출을 하고 네, 레드 쪽에서는 그 700 쪽에 가깝게 그렇게 검출을 해서 그걸 조합을 해서 탭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컬러 카메라일 때 쓰죠. 예. IR 쪽 대역을 차단시켜 버리죠. IR 컷 써서. 예. 그래서 그거 IR 필터를 일반적으로 그 카메라 그 대중적으로 쓰는 카메라에서는 네. 그거를 다 쓰는데 비전 카메라 같은 데서는 그럼 IR 필터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아닙니다. 씁니다. 그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렌즈 대역에 IR 필터가 그러면 그 렌즈 쪽에 안 붙고 그 센서 쪽에 붙어 있습니다. 센서 글라스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센서 쪽 윗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할 때 IR 그 컬러 카메라라고 하면 우리가 흑백하고 이거 붙어 있잖아요. 이게 3CCD 카메라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제 원칩 CCD냐 3CCD냐 이런 달라지거든요. 컬러도 3CCD냐 원칩 베이어 컬러냐 달라지잖아요. 예,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베이어 패턴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같이 IR 컷은 들어가야 컬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CCTV 할 때 IR 컷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저녁 볼 때 우리가 캠코더 보면 소니나 뭐 다른 거 보시면 딱 하면 IR 밤에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IR이 왔다 갔다 이렇게 모터로서 움직입니다.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도 볼 수 있고 낮에는 이거 컷 없애버리고 보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어는 좀 다르게 저희가 필터를 앞에 모자이크 필터처럼 이렇게 좀 격자가 생기는 필터가 있는데 그게 보통 2x2로 돼 있어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사람 눈이 보통 그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눈이 제일 좋고 인지하는 게 좋을 때 편한 색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린 쪽으로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관, 인터폴레이션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나머지 후단 처리는 좀 별도 얘기긴 한데 카메라에서 컬러를 처리해서 RGB 데이터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좀 확장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베이어 이런 패턴 뭐 흑백하고 베이어 패턴 못 쓴다라는 걸 데이터를 보내주고 PC단에서 이거를 이제 스레드 돌려서 패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컬러를 만들어주는 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좀 있거든요. 일단 뭐 그거는 좀 질문하신 거하고 좀 확장된 얘기긴 한데 일단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컬러 해상도는 좀 다릅니다. 진짜 정밀한 컬러 추출하고 하려면은 3CCD 쪽이 전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아까 베이어는 말 그대로 패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터폴레이션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분명히 추출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건 엄연하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컬러를 보게 되지만은 거의 여러분들이 보는 게 흑백 영상이긴 해요. 사실 비전 쪽에서 쓰는 게 컬러도 쓰이긴 하지만 흑백 영상이 좀 대부분인 거고요. 컬러 이렇게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쓰는 거 그레이 영상 보고 이진 영상 요거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아마 개발자분들이 비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딱 영상 보면 요것만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 얼마나 조명과 균일도와 분리가 잘 되느냐 그 조명으로서 이 대상체를 분리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구분하게 되고요. 이제 이거 조명이구나. 네, 뭐 이거는 이진 영상을 대하는 걸 설명드린 거고 지금부터 그냥 조명 개요 좀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자료를 뺐는데 지금부터는 그 조명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나열을 할 거예요.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걸 넣어놨고요. 특수하게 뭐 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조명을 좀 썼어요.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조명 업체들이 많이 있고 해외에서 유명한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국내는 아직 조명 제조 기술이라는 게 좀 열악해 갖고 그렇게 좋은 업체, 큰 업체, 규모가 아주 큰 업체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해외 유럽이나 독일이나 그 유명한 데는 좀 많이 있는데 가격이 비싼 게 좀 단점이죠. 수출품일 때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근데 걔네들이 이제 좀 등치도 좀 있고 제조 기술이나 LED도 직접 제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걔네들이 어떤 새로운 걸 만들면 국내에서 레퍼런스로 복사해서 만드는 경향이 참 많아요.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어떤 측정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참고하셔갖고 어떤 레퍼런스로 보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이제 죽었다 해도 국내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해외 제품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시고 이런 조명일 때는 이런 검사가 가능하다 이런 레퍼런스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링조명 정말 펜텍에서 많이 쓰시는 걸 거예요. 링조명 쓰면 이제 이거 앵글을 로 앵글이냐 뭐 다이렉트냐 뭘 중요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건데 이게 이제 분포도가 워킹에 따라 조명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링조명 사례하면은 거의 다이렉트나 뭐 보면은 이게 칩이잖아요. 여기 끝에 이 접점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런 거 차이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볼 때 이렇게 여기 음영표여서 요걸 좀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조명 사례가 있는 거고요. 로우 앵글. 말 그대로 보통 우리가 거의 정직하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나 요거 어디 스크래치나 내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눈으로 요리조리 이렇게 보고 다 그러죠. 그거대로 따라가면 똑같이 보입니다, 사실. 근데 그걸 얼마나 재현성 있게 그걸 비전으로 딱 구성을 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조명을 어떻게 비춰가면서 내 눈으로 어디를 보고 싶으냐 그 각을 딱 맞추시면 사실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내 눈에서 거의 보이면 비전에서도 보이고 특수한 거 빼고는요. 아니면 거의 안 보이긴 해요.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 앵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요? 어떤 틈이 있는데 옆에서 쏴줘야 이렇게 반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로우 앵글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조명일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로우 앵글 쓰니까 이 엣지들이 저 잘 나오게끔 여기를 그림자지게 해서 구분할 수 있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조명 스타일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엣지를 보려면 로우 앵글 다 쓰겠죠. 그리고 동전의 윤곽을 보실 때 로우 앵글 쓰고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로우 앵글도 이제 좀 각을 좀 20도, 30도 주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딱 180도처럼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려오겠지만 요 분포도가 여기 조명 뭐냐 LED가 요 측면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엣지 윤곽이 더 잘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 이제 그럼 광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게 있었고 그리고 바닥에서 요 조명 워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거리가 되게 많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대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게 유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걸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사용자가 조명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하셔갖고 기구 설계나 그 개발하실 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런.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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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품은 나눠져 있긴 한데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이 케이스에 따라 좀 종류가 나눠지긴 해요. 근데 같은 케이스에서 어느 정도 로우 앵글이 있냐 구분만 질 뿐이지 용어는 로우 앵글이라고 쓰죠. 어떻게 각도를 이렇게 주니까. 그리고 이제 제품군은 아까 같이 이게 지금 원을 이렇게 넓게 봐야 되잖아요. 이 거리는 어느 정도 더 뛸 수 있거든요. 그 거리 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제품군이 있는 거고 여기 붙이는 거 이렇게 아까 같이 여기 보는 것처럼 요 한 열로만 붙일 수 있고 광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는 면적이 넓어서 넓게 해서 저 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LED 열을 1열, 2열, 3열, 4열 많이 붙여서 광량을 더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대중적으로 약간 대중적은 아니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 딱 양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여기서 커스터마이징 내가 보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제품군은 요거 금형을 어떻게 만들어느냐 얘네가 그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로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앵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제품 너무 많거든요, 사실. 보시면 너무 다양해요, 사실 이것들은. 자, 보시면 아까도 그 링이었는데 이것도 링이잖아요. 링인데 다이렉트 링인데 맨열 이렇게 딱 나눠서 여기 있는 그 OCR 여기 생산 연도라고 그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게 좀 난다 이렇게 이런 걸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예시 레퍼런스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링인데 이 LED가 측면에서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건 아마 그냥 일반 LED 아니고 파워 LED 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이게 쏘는 입사각 반사각 하는 걸 봐서 내 검사하고자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메모리 칩이니까 보실 때 어떻게 본다라는 거. 그걸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보시지만 같은 링이라고 되는데 지금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링이긴 링인데 링이라고 이렇게 대분류를 좀 하는 건데 세부로 링인데 이렇게 장거리로 좀 멀리 쏠 수 있는 거고 가까이 쏠 수 있고 링이면서 또 로앵글하고 여러 가지 나눠지는 겁니다. 이건 명칭은 만들기 나름이라서 사실. 왜 링 형태로 만든 조명은 그냥 일반적인 조명이랑 링으로 형태로 만들었을 때 네. 각도 때문에 비슷해요. 아니, 각도도 있고요. 보통 원형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면이 에이리어에서 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부분 안쪽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같이 그 대면적을 사각형을 봐야 되면 스퀘어, 바로 내분명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품이. 그러니까 꼭 종류에 맞춰서 정해진 건 없고요. 링으로 저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꼭 이걸 이렇게 써야 되냐.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링하면 가운데 렌즈를 껴야 되니까 가운데 링 껴서 마운팅이나 그런 게 하는 경우도 있고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보통 가운데 렌즈가 들어가니까 가운데는 항상 뚫려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리고 아니면 바 스퀘어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자, 그리고 사례 같은 거고요. 보통 요구르트병 같은 경우 있는데 요거 보면 요 아웃 라인만 잡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명 기술할 때 이게 대표적인 건데 링에서 이게 사이드 이것도 로우 앵글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명을 내가 선정을 했는데 이 워킹에 따라 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보고자 하는 게. 제가 분명히 링을 딱 썼다, 뭘 썼는데 내가 보고자 하는 게 거리에 따라 뭔가 보고자 하는 게 다 달라진다고 하면은 이걸 충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개발하실 때, 나 이 거리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안 되면 이걸 맞출 수 있는 조명을 개발하든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거리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이게 LW가 조명 워킹인데 요 거리에 따라 요만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분포도가. 이게 밝기 균일도에 대한 절대값이거든요. 이걸 보시고 나중에 실제 테스트 해보면서 이 밝기에 내가 검사한 영역에 어디를 볼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실 때는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거리별 테스트 해보고 사이즈도 꺾어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조명을 다 갖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하나 있든 화이트든 색깔별로 어느 정도 연구소에서 구축하여 있으면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사이드로 왔다 갔다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펜텍의 연구소에 렌즈하고 다 있잖아요. 조명하고. 그걸로 다 신나게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중간에 말씀드리자면 비전은 그 개발도 중요하지만 거의 90%, 80%, 90%가 테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드는 게 시간을 쏟아내는 게 90%입니다.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 10%는 개발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 끝나면 거의 90%의 힘을 쏟아야 되는 게 조명과 위치 광학하고 다 맞추는 겁니다. 조건 맞추는 거. 그게 원하는 게 반복하고 정밀도하고 이게 다 나오면 더 이상 비전에서는 뭐 고생 좀 하시겠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나갔습니다. 간편하게. 그게 안 되면 뒤에서 소프트웨어 이제 비전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 간장 같이 하긴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하죠.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쪽 조명 기술하고 테스트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요것도 예시는 그렇지만 뭐 뻔한 예시라 일단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저희가 그 카메라 모듈 같은 걸 검사를 하면은 그 하부키 좀 넣고 이렇게 올려놓고 검사를 하다가 이게 제품이 한 번씩 떨어져가지고 네, 그 비전 속으로 훅 들어가면 그거 꺼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조명 같은 거 아래 뭐 비닐이나 그러면은 필름이나 그런 걸 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완전 비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밑에서 온라인 위쪽 보는 거야. 이게 바텀에서 보고 네, 있는 바텀, 네, 있는데 네, 그 제품 위에서 올려놓고 합 핏전이다 보니까 네. 그걸 잘못하면 좀 놓친다 보면은 그쵸. 비전이 쏙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꺼져 올리기가 너무 힘들고 또 이제는 또 렌즈나 그런 부분에 손상도 주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그 조명 쪽에서 이렇게 그 조명 하단면이나 조명 중간 부분에 뭐 필름이나 그런 걸 하게 돼가지고 뭐 좀 완전 떨어지는 걸 좀 막으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재질이나 뭐 그런 뭐 아이템 같은 게 있는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통 하면 비닐 이상한 거 쓰시면 계속 난발성 난리 나고요. 그냥 렌즈 옆단에 안티 글래스가 있어요. 안티 그 반사 막는 글래스가 팝니다.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일단 제가 그냥 들었는데 이만한 글래스가 있는데 이게 15만 원인가 20만 원 그랬어요. 유리가게에서 이렇게 빌려다 똑 자르다 깨지면 이거 15만 원 날라갔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좀 된데 이 반사를 막아주는 안티글레 제가 용어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반사 재질을 그 흡수하는 그 반사를 막아주는 그 글래스가 팔아요. 그 글래스가 그 지금 톡하면 부러지는 건데. 아니 물론 사이즈별로 파는데 원하는 대로 자르는 이 가공은 잘 하시니까 그냥 딱 원하는 대로 잘라시면 거기다 기구 놓으시면 돼요. 강도가 별로 쎄하지 않는 게. 아이, 모두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얇은 걸 봐서 그럴 수 있는데 두꺼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마 강화 유리 그런 거 쓰시면 딱 비전 보자마자 누가 이거 넣어놨는지 욕부터 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 아까 같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글래스를 넣기도 해요. 실제 검사할 때. 조명 앞에 놓진 않아요. 그러면은 조명 하단부분에 놓으면은 난방사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들어올 건데 렌즈 앞에 넣어요. 예, 렌즈 앞에다 네. 두면은 그게 그나마 좀 덜해서 다른 재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상황에 따라 이렇게 위아래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반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건 좀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같이 그런 용도로 그런 글래스가 판매되고 있어요. 산업용으로. 그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또 따로 알아서 구매해서 왔었는데 일단 가격 듣고 좀 막 입 벌어졌어요. 네. 근데 한 가지 그러면 그 글래스 닦는 것도 유지 보수가 힘들어요. 잘 설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가 이게 뚝 떨어졌는데 야 닦어 하면 이거 풀러서 뭐 이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자, 일단 링 조명도 아까 보시면 색깔이 다양하죠. 컬러 검사할 때 어떤 색깔을 보니까 달라진다. 이거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검사하실 때 어떤 컬러, 어떤 조명을 쓰는지 이걸 딱 보시면 이거 할 때 어떤 게 유리하겠구나. 되게 잘 알 수 있죠. 나 요것만 검사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하면 요 조명 쓰면 되잖아요. 굳이 다 할 거 없다고 하면. 조명도 필터도 어떻게 쓰는지 다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링 조명이긴 하지만 디퓨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이드에서 여기서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균일도가 좀 많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균일도 있는 조명을 위해서는 이런 조명도 좀 나쁘진 않은 거죠. 제가 지금 이게 막 조명물을 다 여기 사실 카탈로그에 다 있는 거예요. 제품 카탈로그에 있는데 여기다 놓은 거는 이걸 보시면서 이걸 예시하면서 이런 검사가 이런 거 되더라. 그럼 몇 개 찝어서 테스트해보고 이거를 조합을 할지 다른 거를 커스터마이징 할지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아까 좀 앞으로 한번 더. 여기요? 조명에 따라서 조명 색깔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예시가? 그렇죠. 조명 색깔에 따라서. 이게 컬러잖아요. 똑같은 영상을 보는 건데 색깔이 다 다르죠. 빨간색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빨간색이 어떻게 돼요? 흰색으로 바뀌죠. 나 이거 무시하고 싶다 해도 이렇게 써도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나이대가 다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학생들이 우선순위 영단 막 보고 있으면 답안지 가리려고 빨간색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셀로판 그려서 답지 가리고 어렸을 때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기억이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해보신 분들이야. 예? 그 답안지 가리는 거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노란색이면 노란색. 우리가 여기 안경 쓰고 뭐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보죠? 다 그 원리입니다. 비전 조명에 필터를 끼는 거예요? 색깔. 카메라에 필터를 끼죠. 그러니까 조명으로 적용해서 카메라에서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빨간색이 빨간색을 흡수해버리니까 이걸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만들겠느냐, 아니면 빨간색 아예 레드 필터를 써서 없애겠느냐, 적용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 비전 개발하실 때 카메라 앞에 렌즈 이렇게 원형으로 필터 만들어서 나 이거 검사할 때는 모터 서버로 회전해서 착각 돌고, 나 이번에 블루 할래, 블루 착각 돌리고, 그런 경우에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 단계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리명종 예시문 다 이렇죠. 저 이번에 참 이거 이물 검사할 때 참 예시로 많이 썼었는데요. 너무 좋아요. 일단 이게 이물 튜브나 뭐 다른 뭐 어떤 용기, 흰색 용기라든가 볼 때 참 좋았는데 아주 베스트였습니다. 근데 거리에 따라 틀렸었는데 일단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또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전구 뭐 그런 거였는데 일본에서 이거 지금 일본 제조사에 있는 카탈로그를 가져온 건데 CCS라고 그 부분에서도 많이 제조 그 공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링인데 로앵글로 해서 넓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제가 한번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물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 틀린 건데 그거는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통 이런 거 자동차 부품이나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오링 같은 거나 이런 검사할 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외곽이라든가 이런 수치, 스크래치, 깨짐 검사할 때 많이 하긴 하죠. 아까 같이 왜 링만 있냐? 그렇게 이제 사각형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각형 나오는데 여기서도 간접 조명으로, 보통 이것도 간접 조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광량이 어둡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는 균일한데 여기는 좀 다르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 이거 볼 때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틀리죠. 여기가 표면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강조하고 싶은 이 표면에 지금 필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비닐 붙어 있는 건데 그거 무시하면서 이 안에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로앵글 스퀘어가 이런 효과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위에서 스퀘어 갖고 간접 조명이 있는 위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쫙 내려오거든요. 카메라에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좌표 찍고 싶다. 딱 해서 센터점 좌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왠지 재밌으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자, 보통 이제 생활용품 검사기 쪽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난반사, 비닐 재질 그런 쪽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한번 사용해봤는데 이런 부분 쪽 이렇게 할 때 이런 조명 써보니까 사실 난반사 많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힘든 게 지금은 여기 반도체나 LCD 뭐 여러 가지 그쪽 위주로 많이 돼 있으실 텐데 생활용품하고 식품 쪽 가시면요 아마 지금 반도체가 차라리 나 진짜 생활이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물기 나오지 물 나오지 뭐 집어 던지지 온라인 안 돼 있지 근데 거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다 틀립니다. 지금 아마 그 부분들을 겪어보지 않으시는 이 펜텍 찍은 분들은 아마 거기 가면은 나 비전 안 할래 막 그러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요런 아까 같이 비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난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정이 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전부 다 육안으로 많이 검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검사하기 위해선 백그라운드 하얀색, 인쇄, 마킹, 블랙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참 이것도 안 맞춰 놓은 분들이 참 많아요. 검은색인데 뒤에 시커먼색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 우리 저 마트 가시면요 밑에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용기는 검은색인데 주황색으로 찍어 놓고 막 난리 법석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비전 개발자신들은 마트에서 뭐 이런 거 안 보시죠? 저는 직업병인지 지나가다 보고 있으면 생활용품들이 있으면 OCR 잘 되거나 바코드 검사 어떻게 하지? 얘네 이상한 그것만 봐요, 저. 그래서 맨날 이런 거 있으면 집에 하나씩 모아놓거든요. 제가 전시가 돼 있는데 생활용품들이나 이런 것들 다 용기가 돼 있어요. 뭐 두부 포장지 먹으면 포장지 집에 놔두고. 참 이거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바코드는 어떻게 인쇄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안 되긴 하는데 뭐 아무튼 뭐 그건 한번 한번 보셔갖고 검사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거 자세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는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개발자로서 한번 나중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그 테스트할 때는 아까 보통 가반적으로 돈이 없고 몇 개 안 산다 그러면 링하고 바 기본적으로 많이 삽니다. 레드하고 화이트 제일 많이 구축하거든요. 칼라 영상 할 때는 무조건 화이트거든요. 화이트는 전 파장대가 다 나와요. 물론 LED는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오는데 약간 한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들을 많이 보려면 할로겐 조명을 많이 본다고요. 인간에서 가장 우리 자연 세계 거의 햇볕에 가까운 렌즈 그 조명 쪽이라고 할로겐 쪽으로 많이 쓰는데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있는 게 LED가 화이트 쪽이거든요. 화이트 보시면 이런 쪽에서 테스트할 때 내가 측면으로 한 손으로 잡아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어느 쪽이 좀 더 나을 건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볼 때 이렇게 이쪽으로 측면 놓으면 되겠구나. 그럼 만약에 이쪽 방향 스크래치가 있는데 이쪽 방향은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명을 다 깔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겠고. 근데 네 개를 다 가렸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야, 이거 갖고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거 어떻게 동축하고 다 같이 혼합 조명을 써야 되나?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요거 덕지덕지 이제 합체 로봇이 하나씩 생깁니다.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어떤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씩 단계적으로 체크를 하고 왜냐하면 이 크랙이라는 게 여기서만 나오는 법이라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세로축, 가로, 사선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 방향 다 감안해서 테스트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볼트 검사인데 제가 이 볼트 검사 회사를 가봤었거든요. 참 우연치 않게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 업체 장비를 가져왔는데 딱 이거 하나 그림자 하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비싸게 파는구나. 이거 만들면 되겠다 싶었죠. 원래는 백라이트에서 엣지 해갖고 수치 측정하잖아요. 각도 측정하고요. 그것만 하는데 해외에서도 그런 기술을 간단하게 측정 장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간단한 이런 비전 기술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자, 일단 아까 파이라이트 하면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하면 안 되고
서페이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각도 문제긴 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있고. 용기 이렇게 본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백라이트 쪽을 많이 쓰긴 해요. 이런 바 조명보다 백에서 병뚜껑이 잘 닫혔느냐, 열렸느냐, 끼울어졌느냐, 캡이 잘 안 되냐, 캡 검사할 때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검사하는데 뭐 보시겠지만 뭐 이렇게 보일 거 이렇게 어떻게 선 뭐 공사하는 거다. 서피스에 뭐 어떤 거 없이 뭐 스크래치 뭐 검사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 내용은 써 있지만 그래도 이거나 저 용도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 아래를 없앤다라는 것 같아요. 투명.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쓴 거 플랫 조명. 기구를 특히 많이 타요. 왜냐면 컨베어라든가 여러분들이 막 사용할 때 야 밑에 판으로 검사 정말 잘 된대. 근데 우리 기부에 이걸 어떻게 놓지? 떠다녀야 되나? 별소리 다 하죠. 요거를 잘 쓰면 좋은데 기구하고 항상 딜레마가 이런 쪽입니다. 백라이트 쓰면 최적인데 쓸 수는 없고 다른 걸 대체해야 되고 이게 항상 딜레마인 몸 조명입니다. 근데 수치 측정할 때는 플랫만큼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림자로 평면으로 보는 게 되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뭐 이런 거 볼 때 위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 보면 요 그림자로 봐서 필름이 휴즈가 잘 돼 있는지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대표적인 거 할 때 요거 딱 볼 때 플랫 한번 여기 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죠. 용액이나 여기에 문제 없는지 수치를 많이 보게 되죠. 플랫 이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돔 조명입니다. 그냥 균일하게 내 대상체를 균일하게 보고 싶다 하면 돔 조명 하나 쓰시면 보통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해요. 근데 이 원형에 따라 크기에 따라 가격이 뭐 약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직선인가? 아무튼 뭐 거의 비쌉니다. 자, 돔 조명한테 예시 뭐 이런 거고요. 그쵸. 스파게티 분량을 쓰긴 하지만 얘네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쵸? 보통 비전 장비들이 장비가 뭐 1, 2억인데 비전은 뭐 한 2천, 1000 뭐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는 약간 포션이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자, 이런 것도 있고 돔 조명인데 종류가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돔 조명인데 조명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물론 이제 빔 스플리트가 옆에 들어가서 밑에서 반사광 같은 게 있는 것도 다 제거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돔 조명인데도. 왜냐하면 돔 조명은 그냥 말 그대로 간접광만 뿌리는 것 뿐이고 위에서 밑에서 반사되는 거는 카메라 들어오는 거 못 막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필터처럼 하나 들어가서 그런 산란광 빛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부분도 있죠. 그게 이제 종축 조명, 이게 돔 조명 말고 또 있는데 자, 그리고 일단 여기 돔 조명이 이렇게 개선된 이렇게 돔 조명인데 이게 보통 PCB 검사 장비할 때 많이 쓰이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다른 모양의 좀 그 조명이 있는데 보통 PCB 쪽에 많이 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때 이렇게 쓴다. 사방에다가 여기 반사 맞추고 하프미러 써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이나 다른 제품들 보면 이렇게 큰 때 너무 두껍잖아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똑같은 효과인데 평면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똑같이 볼 수 있게 이제 워킹에 따라 이런 건 틀리지만 요 두께를 이렇게 줄인 거고 요거를 이렇게 줄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요 조명에 대한 효과를 똑같이 보려면 이 정도 거리를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고 요 조명과 비슷한 효과를 보려면 요 워킹을 낮춰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나 똑같다 하면 거의 물론 약간 용도는 좀 틀려요. 100% 똑같진 않은데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돔 이것도 비싼데 라면 머리카락 잡는데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나 다른 것도 단가 이제 웨이퍼 단가나 이렇게 분량이 생기면 굉장히 크지만 식품이나 다른 데서는 이게 사람 먹거리로 해서의 클레임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전을 되게 요새 품질 영역들이 참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시하게 있습니다. 비전 쪽 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자, 코시알 동축 하프미러.
뭐 쓰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요 조명. 여기 하프 미러가 있는데 요 조명이 측면에 있어요. 요 미러가 있어서 여기 딱 해서 내려가고 이 위에서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난반사나 일어나는 걸 요 미러가 여기 위에 안 올려 보내주게 되거든요. 반사하는 거를. 그러니까 요 미러를 하프 미러를 어떻게 쓰느냐? 요 종류는 요 맞춰서 대상체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돔을 쓰겠느냐? 요 하프 미러 요 있는 부분 조명을 쓰겠느냐? 그걸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조명에 대해서 기술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렸고요. 사실 더 많은 건 많은데 그 카다로 같은 거나 그 웹 자료 같은 거 보시면 사실 이런 내용 되게 많아요.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일부분만 좀 발췌해서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저기 윤 차장님한테 요청하시면 갖다 주실 겁니다. 어디요? 스팟이요? 네. 그렇죠. 스팟을 많이 쓰죠. 동축 렌즈에다가 스팟을 써서 많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청색에 글래스 쪽 있잖아요. 보통 그게 장파하고 단파하고 이렇게 블루 계열이 좀 있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파란색하고 빨간색 해보면 극명하게 나눠져요. 제일 긴 거하고 제일 바닥하고 이게 해보시면요. 이 영상이 뭐가 다르다는 걸 확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극명하게. 근데 보통 글라스에 바코드라든가 피지컬 마커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게 잘 보인다 안 보인다가 테스트 결 해보시면 명확하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게 낫겠구나.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파장을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몇 개 비교해서 이거 쓸래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예? 그거 보시면 딱 나옵니다 사실. 이것저것 따지면 사실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극과 극을 해서 몇 개 이렇게 중간에서 해갖고 보통 이거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 그냥 추가로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실험하실 때는 그 무작위로 실험을 좀 많이 하세요.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획 없이 질서 없이 그냥 실험을 하시거든요. 그 어떤 공학에서 제가 좀 이상하게 또 깊게 들어가려고는 하는데 공학에서는 그 실험을 할 때 방법론이 있어요. 그 방법론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공부할 수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으실 때 실험 계획법이라는 학문을 책이라는 걸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내가 제일 실험을 해야 되죠. 어차피 조명이나 최적의 조건을 찾으려면 많이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여기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찾아가려면 우리 스트링 파인딩 할 때 어떻게 돼요? 딱딱딱 알고리즘 여러 개 있죠? 찾아가는 거. 처음에 여기 있냐 가깝냐 이렇게 찾아가죠. 몇 번을 실험을 해야 찾아가느냐. 그 실험을 어떻게 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가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실험 계획법이라는 거 공부를 좀 하시면 내가 조명값을 파라미터를 몇을 써야 되고 렌즈나 뭐 있어야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테스트를 한다. 방법론적 이거를 좀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내가 정말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고 그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테스트 하실 때. 이거는 학문책 이만한 두께짜리가 있는데 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은 이제 조명했고 렌즈했고 처음에는 아까 비전에 대한 간단한 이제 픽셀은 얘기 드렸죠. 이 산업용 카메라 그냥 종류가 뭐 있고 여러 가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칼라 TV 이렇게 브라운관 나올 때 비율 주사 방식이라고 많이 아실겠죠, 그렇죠?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인터레이스라고 넌 인터레이스라고 이렇게 많이 구분을 짓는데 한국말로 하면 비율 주사, 순차 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갖고 우리가 이분호도 홀짝 해서 이제 영상 주사 방식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순차 주사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스캐닝하는 방식으로 쫙 내려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집니다. 우리가 그냥 칼라 TV하고 우리가 FHD 영상 캠코더 찍는 게 대부분들이 위에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1080 P하고 I하고 있죠. 혹시 모니터나 사시거나 하실 때 보신 적 없으세요? 스펙?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 캠코더를 잘 안 사시나 봐. 거기 I하고 P가 있는데 I는 인터레이스 쪽이고요. P가 프로그레시브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I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영상이 깨집니다. P는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유지가 됩니다. 그거 아시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일단 P가 비싸요. I하고 P하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차주사의 장점은 모션 블러처 이동하는 거에 어느 정도 적합하게 주사 방식이 되고, 아까 홀짝은 내가 홀 채웠는데 우측으로 짝을 채우기 전에 우측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엇박이 나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상에 사람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방식만 아시면 돼요. 자, 뭐 영상 한 장 만들기 위해서는 짝짝짝 어떻게 채우는 거 보이시죠? 이 한 장 만드는 게. 그래서 30분의 1 한 프레임 만드는데 30분의 1초가 나오는 겁니다. 한 장 60분의 1, 한 장 60분의 1. 이거 당연히 30분의 1이죠. 이거는 국제 표준으로 나오는 규격입니다. 표준을 사셨다고 하면요, 요거 벗어나지 않아요. 대신 벗어나는 게 뭐냐? 북미 방식이냐, 유럽형 방식이냐, 그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팔하고 NTSC,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NTSC는 미국형, 팔은 유럽형.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주파수 규격만 틀을 뿐이지 이걸 다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레이스, 프로그레시브라고 얘기하는 순차주사, 한 장 만드는 걸 위해서 스캐닝을 해요. 이거는 표준이 없어요. 그냥 제조사가 만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표준, 비표준을 크게, 아까 인터레이스 이걸 표준이라고 하고 너는 비표준이라고 그냥 크게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이동물체는 촬영 불가, 단점. 아까 같이 비표준은 이동물체가 되는데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장비하고 하면은 온라인 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찍고 싶은데 위치에 탁 이동해서 멈추죠. 이동 안 하는데 멈추 찍으면 고해상도가 필요해. 나 정밀도 높게 가져갈래. 근데 여기서 이동용 아까 같이 프로그레시브 비싼 거 쓸 이유가 없죠. 조그만한 거 해도 고해상도 있는 거 쓰면 돼요. 근데 카메라 가만히 있고 장비 라인 막 밀면서 빵빵빵빵 찍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비싼 거에 고속 프레임 있는 거 찍어야 되는, 구매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롤링 셔터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셔터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준과 이런 아까 같이 인터레이스하고 그 non 인터레이스가 구분이 짓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건 방금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이건 찰상 타임은 표준 카메라일 때 찰상 타임인데 이건 굳이 뭐 제가 참고하시라고 놓은 거라서 굳이 뭐 계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제 카메라 종류인데 너무 일반적이라 사실 아날로그 있으면 디지털이 있는 거고, 디지털에서는 또 우리가 에이리어하고 라인 스캔 카메라로 나눠지고 있어요. 사람용에서는. 근데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또 구분을 못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쓰는 거는 디지털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 생활에 뭐 마이크를 보내든가 이건 전부 다 아날로그, 이게 선형이라고 하죠. 리니어. 선으로 보통 다 이렇게 내리는 게 리니어입니다. 근데 디지털은 뭐냐? 여러분들 mp3 많이 듣지만 샘플링 레이시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옛날에 LP 테이프 하면 선이 막 돌아서 선을 계속, 침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계속 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은 뭐예요? 이 선을 샘플링 레이스, 얼마나 이 점을 많이 찍느냐, 디지털로 0101 만들어 가느냐, 그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이 선이 있는데 이 점을 만들어 주는 게 디지털을 합니다. 이 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신호에 가깝겠죠. 그 차이입니다, 나중에.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 건데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제가 참고로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표본화, 양자와 부호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뭐 디지털이 이런 거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센서를 하게 되면 에이리어하고 라인 스캔 카메라가 있는데, 에이리어 카메라는 말 그대로 면 카메라, 면적을 같이 보는 거고요. 라인, 요 한 줄만 보는 게 라인 카메라입니다. 이 가장 장단점이 뭐겠어요? 장단점이라기 좀 그런데 용도가 좀 다르겠죠? 이거는 찍을 때 빵빵빵 한 번 찍고 요 면 단위가 찍히니까 이게 윗방향으로, 이게 뭐 직물 같은 건데 윗방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요 선이 끝이 찍은 지가 어딘지 참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언제 모르지만 여기까지, 여기서 끝까지 요 위치에 왔는지 요걸 계속 계산하면서 엔코더 값도 확인해야 되고 모두 확인해야 되고. 근데 라인 스캔은 어떻게 돼? 한 점이니까 그냥 Z축이 그냥 저 Y축이 무한대예요. 계속 찍으면 돼요. 돌아갈 때 계속 영상을 받아가면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공사, 뭐 인쇄 직물소, 포장지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맞춰서 카메라를 선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힘들면 조건에 따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다양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어플리케이션을 맞추면 되는 거고. 너무 잘 아시죠? 산업용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아날로그, HR70이나 뭐 크레비스하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CIS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카메라 링크 타입, 뭐 1394 AB 타입 있고, USB, 뭐 2.0, 3.0. 요새 트렌드가 기가이하고 USB 3.0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코엑스프레스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기가이, 이제 길이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기가 이더넷을 많이 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고속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USB 3.0, 요새 3.1까지 나와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3.1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용량하고 고속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코어 익스프레스를 많이 쓰고 있어요. 카메라 링크 HS도 많이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HS보다 코어 익스프레스 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는 저 경향이 좀 있습니다. HS 카메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전 세계적으로도 코어 익스프레스가 좀 많이 더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그 국내하고 좀 다른 게 좀 약간 국내 유럽하고 여기하고 좀 트렌드가 좀 틀려요. 국내는 야 그래도 USB가 뭔 USB냐, 기가이드나 카메라 링크 그래버 써서 쓰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유럽이나 뭐 다른 쪽에는 USB나 기가이 쪽 프레임 그래버를 또 안 쓰는 경향도 또 있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옛날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 또 바뀐 게 어떻게 되냐면, USB나 요 기가이더넷은 이제 단독으로 쓸 때 문제가 있는데 멀티를 쓸 때는 이제 이게 스트리밍 방식하고 데이터 버스하고 CPU 점유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프레임을 놓치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한대요. 일본에서도 그랬고 유럽 쪽에서도 그랬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버를 다시 쓰자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다시 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이더넷이나 USB 3.0을 전용으로 받을 수 있는 USB 3.0 그래버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기가이 그래버를 정확히 진짜 그래버용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대요. 그런 트렌드는 좀 업체나 국가별로 좀 달라갖고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그냥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페이스 카드는 뭐 프레임 그래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뭐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그냥 한번 놔둬두고요. 이건 한번 보세요. 그냥 카메라 카탈로그 보시면 용어들이 이렇게 좀 나올 거거든요. 카탈로그 보시면 이게 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대충 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여러 가지는 안 넣고 간단하게 몇 개만 넣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카메라 선정하실 때 이 센서 감도에 대해서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 조명 쓰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 카메라를 내가 선정했는데 이 카메라 웨이브랭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 여기 500 파장대는 감도가 아주 최고치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 500 나노대의 조명을 써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빛이 좀 레벨을 좀 해도 이거 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500 나노면 여기 때는 점점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쪽 파장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명을 더 밝기를 쓰겠느냐, 이것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장대하고 IR도 못 읽는 건 아니지만 IR 조명을 더 세게 써야 되느냐, 감도, 인식하는 감도가 틀리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센서 사이즈를 그냥 나열해 놓은 겁니다. 뭐 이제 만약에 나중에 계산하실 때 사이즈가 뭐 이렇게 있고 몇 인치는 가로, 세로가 몇이다,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셀 사이즈인데 픽셀당 몇 미크론을 봐야 된다. 그럼 몇 미크론 정밀도를 봐야 된다. 그거 픽셀에서 카메라 해상 곱하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해상도의 카메라를 써야 되는지 계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픽셀에 내가 1mm를 봐야 된다 하면은, 근데 내가 실제 봐야 될 대상체가 10mm야. 그럼 1mm가 곱하면 10mm잖아요, 총 길이가. 그러면 카메라 해상도가 10mm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카메라. 그쵸?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역치 계산은 좀 가능하고, 이거는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데 좀 헷갈려요. 맨날 하시지 않으면 헷갈리긴 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제 교양으로서 하시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우리가 3분의 2인치라고 해갖고, 저도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3분의 2인치를 미리로 계산하면
직선 이거 나오나? 계산해 보면 안 맞는 걸 보실 거예요. TV도 마찬가지고.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몇인치 TV 했는데 직선, 삼각함수 우리 다 아시죠? 또 삼각함수 계산 나오는데 직경이 안 맞아. 아무리 해봐도. 도대체 이 직경은 왜 그럴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여기 하지만 옛날에는 진공관 쪽 시절에는 진공관법이라고 암암리에 그런 공식처럼 나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공관 사이즈에 있어서 요거의 3분의 2인치 값을 하면 요 인치가 나와요. 그냥 요 공식을 쓰시면 그냥 다 계산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몰라갖고 내가 인치 코사인 모르나 싶어서 고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어디 원문 해외 어디 쪽 보니까 그거 봐서 좀 이해를 좀 했어요.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경이 변환 안 틀린 거, 틀리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비전 검사 시스템 간략하게 뭐 했는데 보통 비전 개발하시려면 요 시스템 있고 통신, 뭐 PLC, 뭐 어떤 이제 이더넷으로 이제 카메라라든가 통신 제어, 로봇 제어 다 하시잖아요. 보통 시스템 구성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대부분 구성을 하실 거고 스마트 카메라나 뭐 이런 어떤 비전 센서 여러 가지 쓰시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영상 받고 뭐 접점 릴레이 PLC하고 통신해서 NG-OK 분류 배출하는 거 그런 구성들이 이렇게 대부분 공식처럼 당연히 됐죠. 당연한 건데 사실 좀 도표화 있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용 예시는 이게 매트록스 라이브러리 쪽인 건데 일단 알약 검사할 때 이런 식으로 비드 검사 이게 메트롤로지 밀 메저먼트라든 메저 엣지 파인드에서 이런 거 검출하는 거 컬러 검사 이런 이제 스트링 바코드 문자 인식 여기서 검사하는 거 도트하는 거 메트롤로지 이미지 합성 같은 거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왜곡되어 있는 거 이게 폴러 트랜스폼에서 이 원형도 하기 위해서 이걸로 수평으로 펴주는 기능들이에요. 그러고서 이게 이제 PCB 쪽 끊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모플러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되고, 요건 사실 그 숙련자들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기술인데, 패턴 매칭이나 이런 걸 제일 많이 쓰거든요, 사실. 지오메트릭이나. 그럴 때는 보통 이런 패턴을 등록할 때 어떤 패턴을 쓸지 정리를 잘 하자 이 얘기예요. 보통 이게 십자마크 센터에 있으면 십자마크를 쓰는데, 보통 위아래 검사 영역을 하게 되면 요 아래 왔다 갔다 하면 판정이 나는데 요거 벗어나가다 하면은 불량이 난다라는 거. 보통 이거는 개발 직접 안 해도 기구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센서나 다른 갖다 놓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런 기본 개념이 헷갈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검사 영역이라는 건 어떤 비전이라도 다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등록한 게 왔다 갔다 하면 검사하고 벗어나면 NG라는 거. 그리고 모델 등록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요 영역 안에 요 세 개가 있는데 요걸 등록해버리면 요 두 개 어떤 걸 찾을지 모르잖아요. 두 개를 다 찾던가. 그러니까 요걸 찾아야 된다라든가 등록할 때. 여기 있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다르니까. 그 모양을 어떤 걸 적합한 걸 선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래킹은 왜냐면 여기 추적 기능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내가 실제 검사하는 건 요거 싶은데 추적은 요걸 쫓아가겠다고 해요. 그럼 요걸 기준으로 요게 위치가 왔다 갔다 요 위치에는 요게 있다라고 기준했을 때 쫓아가는 거죠. 요 위치에 요거 검사 안 되면 NG죠. 보통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까 트래킹이나 검사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뭐 추적 기능 예시한 왔다 갔다 하면 요 안에 들어오면 NG, OK이고 벗어나면 NG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코드 종료하고 여기 하는데 아이고 내가 다른 걸 드렸구나. 일단 이렇습니다. 요거는 뭐 다른 건데 요게 가장 중요할 건데 마지막 요것만 하겠습니다. 일단 비전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초점이 잘 맞아야 된다라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대비, 컨트라스트, 예? 그리고 왜곡이 적어야 된다. 여기 다 쓰진 않았지만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하실 때 여기 안 맞으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거 항상 잘 명심하셔서 현장 세팅할 때 그걸 잘 중점하셔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가 마지막인데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